여러분, 나이 먹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해가 되면서 저희가 한 살을 더 먹었잖아요. 지금 내 나이에 대한 느낌이 되게 궁금한 거예요. 60을 향해 간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느낌은 어떠냐면, 저는 지금 제 나이 너무 괜찮아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는 좋을 거 하나도 없는데, 주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저의 마음속의 심리 상태, 이런 걸로 보면 저는 지금 제 나이가 너무 괜찮은 나이인 것 같아요. 심리학 책을 고르다가 이 책을 고르게 됐는데, 나는 내 나이가 참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나이를 되게 괜찮게 먹은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벼운 것 같지만 가볍지 않으면서 되게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써있다, 이런 느낌을 받은 책이에요. 나이를 먹는다는 게 우리가 과연 노쇠해지는 걸까요? 이 나이를 먹는다는 거는 쇠퇴하는 게 아니라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이라는 의미를 저는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게 회복되어 가고 있다, 이런 느낌 있으신가요? 교육 쪽에 너무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정말 온 마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한 어르신이 돌아가는 거는 그 한 세대의 그 도서관이 없어지는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 나이를 먹어간다는 거, 아름답게 늙어간다는 거에 대한 인정이 아닌가 싶어요. 이 책을 쓴 메리 파이터는 여성을 중심으로 연구한 심리학자예요.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심리학, 임상 사례를 들어서 문화를 비평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좀 기분이 좋은 느낌이 있어요. 기분 좋게 위로받는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어찌 보면 그 메리 파이터의 그 깊이 있는 통찰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많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인 것 같아요. 이 두려움이 없으면 사실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데, 두려움 해소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두려움과 걱정에 둘러싸여서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친구들하고 그 캠프파이어를 했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 친구들은 다 믿지 않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한테 제 그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약간의 거부 반응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가 믿음 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너의 득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나한테 가장 좋은 이득이 무엇이었냐, 이걸 뭐 이득?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득이 무엇이었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제 인생에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는 정말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안정감과 평온함을 줘요. 엘스버그 패러독스라는 게 있대요. 그 모호함에 대한 그 혐오가 있다는 거죠. A 상자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 10개, 10개씩을 넣었대요. 그리고 B 상자에는 무슨 색인지 모르는 동일색으로 20개를 넣었대요. 그런데 실험에서 검은색 구슬을 뽑아내면 $100를 주겠다, 이렇게 게임을 진행을 했었대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A에서 그 구슬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 B는 어떤 구슬인지 모르는데 100%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흰 구슬이 100%일 수도 있고 검은 구슬이 100%일 수도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은 이 모호함에 대한 혐오가 있기 때문에 이 B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거죠. 그래서 A에 대해서 골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속도전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속도전이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나이에는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천히 가면 우리가 쓸모없는 존재가 됐고 존재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기분 좋게 써있는 문구가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자신의 만족감을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과소평가되는 기술이다. 우리는 강렬한 열정과 흥분은 즉시 눈치채면서도 만족감의 부드러운 속삭임은 모른 채 넘어가곤 한다. 사실 만족감은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이다. 만족스러운 기분이 느껴질 때면 이렇게 한번 말해보자. 이 기분을 알아채다니 이건 칭찬받을 만한 일이야. 작가 비키 로빈은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지혜의 속도에 맞춰 삶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 내 동생 제이크 또한 언제나 좀 더 천천히 해 라고 잔소리하는 사람 중 한 명이다.
느리게 여행할수록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 속도를 포기하면 시간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게 되지. 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얼마 전에 그 뉴키즈, 유재석이 진행하는 뉴키즈에 박미선 개그우먼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를 본 적이 있었어요. 저한테 잔잔한 울림이 있었어요. 이 박미선 개그우먼이 그 항암 투병을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본인은 이 쉬는 시간에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골프 운동을 다니고 이게 본인의 휴식이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예요. 집에서 자녀들하고 동네 산책을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네 산책을 하면서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에 뭐가 있나 보고 이 공원에 대한 이런 즐거움도 느끼고, 아, 이게 정말 휴식이구나, 이런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내가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쉬는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안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좋아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나이를 먹어서 좋아지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 전에 제가 어느 분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기분이 살짝 상했어요, 마음속으로. 왜 저렇게 얘기를 하시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이거를 입 밖으로 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그 기도하면서 바뀐 걸 수도 있고, 또 제가 심리를 공부하면서 바뀐 걸 수도 있고, 이 두 개의 합이 작용을 해서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냥 그거를 제 나름대로 해석해서 입 밖으로 내지 않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스스로, 아, 내가 조금 나이를 먹어서 조금 유연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 교회에서 같이 믿음 생활하는 그 예배 식구들을 저희 집에 초대해서 제가 그냥 밥 한 끼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무슨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아닌데, 나이를 먹으면서 약간 바뀐 부분이에요. 그냥 집에서 티타임을 해도 되는데 그냥 제가 밥을 한 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뭐 집에 반찬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요리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예전 같았으면 막 잘 차려야 되고 막 예쁘게 세팅을 해야 되고 막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 그리고 그거를 그냥 이해해 주는 거, 이해 못 해주면 뭐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게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냥 집에서 밥 한 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이게 그 나이 먹은 그 기쁨, 내지는 그런 거를 일일이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이런 걸로 작용을 한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 석사 때 그 저희 교수님이 정년퇴임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의미 있게 자리를 만들어서 그 퇴임식을 이렇게 축하해주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 참석을 했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교수님이 정말 잘 사셨구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전 같으면 막 여러 가지를 생각하느라고 그 자리가 되게 불편했을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도 없고, 또 복장은 어떻게 해야 되지, 선물은 뭐를 사가야 되지, 막 이런 여러 가지가 막 작동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여러 기수들 총동문들이 오다 보니까 제가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가서 축하해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나이 먹는 게 이래서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갔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또 제가 거의 막 제가 굉장히 막 거의 15년이 넘었으니까 제가 되게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후배들이 저를 엄청 선배 대우를 해주더라고요. 그것도 사실 불편하긴 했는데 또 한편으로 고맙기도 하고 되게 편안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내 나이를 좋아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또 했던 거죠. 그런데 내가 내 나이가 참 좋다, 이거는 사실 뭐가 변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삶을 해석하는 그 능력이 좀 더 깊어지고 넓어진 거,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관계, 환경, 이런 곳에서 내가 내 선을 지킬 수 아는 능력을 알아가는 것, 이거는 젊음이 가질 수 없는 그 특권이 아닌가 싶어요. 나이를 먹으면서 그 생활 속에, 어려운 시간 속에 터득한 나만의
인지적인 특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도 5060이 되게 읽으면 유용한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는 정체성을 재구성하는 그 설명서에 가까운 책이에요. 이전보다 더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또 현명하게 제시하는 책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간다는 거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축적된 통찰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7, 80 되신 분이 당신의 나이가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진심일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감사함이 커지는 거 보니까 그게 진심일 수도 있겠다. 내가 그 나이가 되면 정말 세상의 모든 게 감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대가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작년과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새해가 주는 이 느낌은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시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리셋하는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나에게 어떤 새로운 시간들이 전개가 될 것이고, 또 내가 어떠한 새로운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고, 내가 또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고, 세월에 맞서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우아하게 얼마든지 나이를 정말 눈이 부시게 그렇게 맞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